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점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의 만화책이 쉬지 않고 팔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방송에서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주먹까지 불끈 쥐며 살벌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열풍을 넘어 전 세계 해군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윈터스 CNN의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아침에 메일함을 열었을 때 받은 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불고 있는 이상한 열풍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순신이라는 한국의 해군 제독이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자 틱톡과 유튜브 영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2척 대 133척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짧은 영상들이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이순신의 명량해전을 묘사한 만화를 보고 흥분해 있었어요. 댓글창은 이게 진짜 역사라고? 최강 전략가 인정 같은 반응으로 가득했죠. 만화책 표지를 보니 특이한 배 디자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북 등처럼 생긴 갑판, 그 위로 솟은 화포들, 날카로운 철침들. 할리우드의 어떤 히어로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뉴스 클립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잭슨 밀러, 미국의 유명한 역사 평론가죠. 방송에서 그는 비웃듯 말했어요.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쳤다고? 그런 전설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동양은 늘 역사를 과장하죠. 특히 전쟁사에서는요. 이순신이라는 인물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영웅이라고 봐야 합니다. 잭슨의 발언은 한국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분노한 이모티콘과 격한 반응은 언어를 초월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편집장은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클레어, 자네가 이 문제를 파헤쳐봐. 미국 청소년들이 왜 갑자기 16세기 한국 해군 제독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잭슨 밀러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일었어요. 12척 대 133척. 이 숫자만으로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잭슨 밀러의 오만한 태도가 제 도전 의식을 자극했어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직접 이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빠른 인터넷, 어디서나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서울 중심부로 향했어요. 첫 촬영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광장 중앙에 우뚝 선 이순신 동상은 압도적이었어요. 칼을 쥔 당당한 자세, 먼 곳을 응시하는 날카로운 눈빛. 카메라를 준비하며 첫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첫 질문에 한 중년 남성이 답했어요. 이순신은 영웅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이 대답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남성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이순신은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했고 실제로 불가능한 승리를 이뤘죠. 그의 일기, 전투 기록, 편지가 모두 남아있어요. 그는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한 대학생은 서양에서는 자신들의 영웅을 당연시하면서 왜 우리의 역사적 인물은 의심하나요? 라고 제게 되물었어요.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SNS를 확인하자 이순신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어요. 잭슨 밀러가 새 글을 올렸더군요. 한국인들은 신화를 역사로 믿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한국인들의 확신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독으로서 객관적 증거를 찾아야 했죠. 다음 날 아침 한국 해군 역사 전문가인 박민철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고문서와 해도 전투 기록들로 가득했어요. 클레어 씨, 이순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의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동안 그가 직접 쓴 일기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박 교수가 보여준 문서들은 놀라웠습니다. 전투 계획배의 설계도 전략 회의 기록까지. 이것들이 400년 전에 작성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잭슨 밀러가 제 다큐멘터리 소식을 듣고 직접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클레어, 자네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신화를 파헤쳐 주길 바라네.
한국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게.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거만함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답장했어요. 저는 증거를 따라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당신의 주장에 의문이 드네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이순신의 가장 유명한 유산 거북선을 직접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아침 일찍 진남관으로 향했습니다. 여수에 위치한 이곳은 이순신이 지휘소로 사용했던 역사적인 장소죠. 그리고 이곳에서 거북선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웅장한 목조 구조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북 등처럼 생긴 갑판, 사방에 설치된 화포, 그리고 적의 배를 뚫을 수 있는 철제 함수. 이 배는 상상 속 전설이 아닌 실제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전투선이었어요. 놀랍죠? 해군기술연구소의 김혁신 소장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많은 서양 학자들이 거북선의 존재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복원된 모습이에요. 김 소장은 거북선의 기술적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갑판의 철판 구조를 보세요. 적의 화살을 막고 적이 배에 올라타는 것을 방지했어요. 날카로운 쇠못들이 꽂혀 있어 적병이 뛰어들면 부상을 입게 되죠. 그럼 이 화포들은요? 제가 물었어요. 거북선에는 최대 26문의 화포가 설치되었습니다. 측면, 전면, 후면 모두에서 발사할 수 있었죠. 360도 공격이 가능한 셈이에요. 거북선 내부로 들어가자 좁지만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놀랐습니다. 노를 젓는 공간, 화포를 다루는 공간, 그리고 지휘부가 위치한 공간까지 모든 것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서양의 동시대 전함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소장은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16세기 서양 전함들은 주로 범선이었고 화포는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선은 화포의 배치, 기동성, 방어력 모두에서 앞서 있었죠. 특히 철갑 구조는 서양에서 한참 후에야 전함에 도입되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더니 잭슨 밀러가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거북선은 중국배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이었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순신의 전술과 리더십을 여전히 현대 해군 교육에 활용하고 있었어요. 교관인 이대령이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이순신 제독을 기술적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혁신적 사고방식, 불리한 상황에서의 전략적 판단력, 그리고 리더십은 현대 해군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서양에서는 이순신의 거북선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대령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거북선의 설계도와 건조 기록이 남아있어요. 게다가 당시 일본군 포로들의 증언까지 있습니다. 그들은 거북선의 위력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죠. 거북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산물이었어요. 철저한 계산과 혁신적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잭슨 밀러의 주장은 점점 더 근거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명량해협이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그 유명한 해전이 벌어진 곳. 이곳에서 이순신의 전략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울돌목에 도착한 순간 바다의 격렬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물살은 소용돌이치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곳이라니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해협의 물살은 하루에 2번씩 방향이 바뀝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2번째로 크죠. 이순신은 이 자연현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해양연구소의 박소정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물살이 가장 빠른 시간에 맞춰 방문했는데 배들이 컨트롤을 잃고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대 엔진을 탑재한 배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니 16세기에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어요. 근처 해군 기지로 이동해 명량 대첩 시뮬레이션에 참여했습니다. 해군 전략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당시의 조류 패턴, 배의 성능, 무기 사양까지 모두 반영하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조류가 바뀌는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조작하던 김소령이 설명했어요. 일본군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도록 유도한 후 조류가 바뀌는 순간에 공격을 감행했죠. 화면 속에서 재현되는 전투 장면은 놀라웠습니다. 좁은 해협에 밀집된 일본 함대, 갑자기 바뀐 조류, 그리고 이 혼란을 노린 조선 함대의 날카로운 공격.
시뮬레이션이 진행될수록 이 승리가 운이 아닌 치밀한 계산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한국 해군의 특별 허가로 순양함을 타고 울돌목을 직접 항해했습니다. 강한 조류를 온몸으로 느끼니 이순신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더욱 실감났어요. 우리는 아직도 이순신을 연구합니다. 함장이 말했어요. 그의 전술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환경을 이해하고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적의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전략의 본질이니까요.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잭슨 밀러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앞에서 팩트와 증거로 이순신의 실체를 밝힐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토론 준비를 위해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의 김석훈 교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순신 연구의 권위자였어요. 클레어 C. 잭슨 밀러는 서양 중심적 역사관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와의 토론은 단순히 이순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것이에요. 김 교수는 책장에서 두꺼운 문서철을 꺼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명나라, 일본의 기록을 모두 대조 분석한 자료였어요. 이 자료들을 보세요. 세 나라의 기록이 모두 명량해전의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패배한 일본 측 기록에서도 이순신의 전략적 승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해군전략연구소를 방문해 명량해전 전술에 대한 현대적 분석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연구소장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이순신의 전략이 당시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이었음을 증명했어요. 이순신의 전술은 4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지형 활용, 조류 패턴 이해, 함대 배치의 효율성,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 유지. 이 4가지가 만나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이룬 거죠.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이순신의 전투 기록과 실제 사용된 무기들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 검은 이순신이 직접 사용한 것입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그의 지휘 깃발이에요. 명량해전에서 이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 모든 병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죠. 두려움 없이 최전선에서 싸웠던 증거입니다. 깃발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잭슨 밀러와의 토론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뉴욕 CNN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클레어, 이 특집 토론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요. 미국, 유럽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분장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스튜디오로 향하는 길에 잭슨 밀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클레어, 한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왔나? 그들의 국수주의적 역사관에 세뇌되지는 않았길 바라네. 그의 발언에 화가 났지만 저는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잭슨, 오늘 토론에서 내가 찾은 증거들을 모두 공개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사회자가 토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 논쟁을 다룹니다. 16세기 한국의 해군 제독 이순신의 업적은 실제인가, 신화인가? 먼저 잭슨 밀러 씨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군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양의 신화적 과장이죠. 서양 역사학의 기준으로 보면 이순신의 업적은 부풀려진 것입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크린에 시뮬레이션을 띄우고 설명했습니다. 현대해군전략연구소의 명량해전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해류 배의 성능 기상 조건을 반영했죠. 이순신의 전략은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문서들을 제시했습니다. 조선, 명나라, 일본 모두 명량해전 결과를 인정했어요. 패배한 일본 측 기록에서도 말입니다. 잭슨이 반박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세요. 해류 패턴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해양학으로 분석해도 이순신의 전술은 최적의 선택이었어요. 이건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토론은 뜨겁게 진행되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잭슨 씨, 제가 최근 발견한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21년 영국 해군 제독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가 이순신을 평가한 문서입니다. 발라드 제독은 이순신을 동양의 넬슨이라 부르며 결코 패배를 모르는 위대한 해군 지휘관으로 극찬했습니다. 또한 1944년 미국 해군연구소의 공식 간행물에서도 이순신의 전술적 능력과 거북선의 혁신성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서양의 최고 해군 전문가들까지 인정한 이순신의 업적을 왜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서양 중심적 편향 아닌가요?
이 질문에 스튜디오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잭슨도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토론이 끝나고 시청자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87%가 제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토론 이후 며칠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잭슨 밀러가 미국 군사학계 일부 학자들과 연합해 새로운 논문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이순신의 전술은 인정하지만 현대전에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CNN 편집장이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클레어 잭슨이 반격에 나섰어. 토론에서 패배한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지? 고민하던 중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미국 해군 연구소와 협력하여 명량 대첩 전술을 현대 전투 시뮬레이션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있었어요. 저를 참관자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순신의 전술이 현대해전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한국해군전략연구소의 김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최신 군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현대해군 장비와 환경에서 검증할 계획이에요. 서울에서 열린 첫 시뮬레이션 세션에는 미국, 영국, 한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의 주요 전술 원칙들을 현대해전 상황에 적용했어요. 지형 활용, 해류 패턴 이해, 기만술 그리고 비대칭 전력의 효율적 배치. 이 네 가지 핵심 원칙을 현대 기술과 결합해 보겠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의 존슨 박사가 말했어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현대 해군 전력이 이순신의 전략을 적용해 열세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순신의 전략 원칙이 현대 해상전에서도 효과적임이 입증된 것이었어요. 특히 조류와 지형을 활용한 전술은 최신 기술과 결합했을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현대 전자 장비와 미사일이 있어도 해양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여전히 결정적입니다. 영국 해군 전략가가 감탄했어요.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군사 전략의 선구자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잭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미국 군사학자 일부도 결과를 인정하며 이순신을 넬슨 이전의 전략 천재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 해군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술 교육 과정에 이순신의 비대칭 전략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추가했어요. 잭슨의 마지막 주장마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 미 해군 연구소의 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클레어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해전 전략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동양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해군 전략의 선구자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CNN과 넷플릭스의 공동 제작으로 역사의 파도를 거스르는 이순신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3부작 시리즈였어요. 저는 총괄 디렉터로 임명되었고 한국 역사 전문가들과 세계적인 군사 전략가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제작 회의가 기억납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학자들과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략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이순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자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팩트에 기반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이순신의 전략, 리더십 그리고 혁신적 사고를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촬영은 한국의 주요 역사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산도, 명량해협, 노량해협 그리고 이순신의 고향 아산까지 각 장소마다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전략과 결정을 재구성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대 해군 기술자들과 함께한 거북선 복원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설계도와 기록에 따라 실제 크기의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이 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전투용 함선이었습니다. 해군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모든 구조와 장치가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순신의 공학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몇몇 교육위원회에서 역사 교과서에 이순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세계 해전사의 중요한 인물로서 이순신을 가르치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촬영은 잭슨 밀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양 중심적 시각으로 이순신의 업적을 평가절하했던 제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다큐멘터리의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재평가가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변화시키는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첫 방영은 CNN에서 이루어졌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 시청률이 CNN 역사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역사를 서양 중심적 시각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지 보여준다. 뉴욕타임스의 리뷰였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은 단순한 시청률을 넘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에피소드의 촬영. 마지막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 울돌목에 왔습니다. 첫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곳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좁은 해협, 빠른 물살,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불가능한 승리. 이제 저에게 이 장소는 단순한 촬영 현장이 아니라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새벽녘 카메라 크루와 함께 울돌목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이 물살은 400년 전과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현지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자연의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했죠. 오후에는 세계 군사 전략 포럼에서 온 대표단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본 후 직접 명량해전의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죠. 놀랍게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해군 전략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현대 해군 교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미 해군 전략연구소의 박사가 말했어요. 특히 비대칭 전력 상황에서의 전술적 접근은 오늘날에도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울돌목을 면밀히 관찰하며 이순신의 전략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밝혀낸 사실들이 세계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전설은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역사입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직계 후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당신이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준 클레어 윈터스군요. 감사합니다.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나침반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물건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방향을 찾아준 것처럼 이 나침반도 당신에게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저는 진정한 역사 다큐멘터리스트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제 책상 위의 나침반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해, 그리고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향해.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